제가 판사였지 않습니까? 오늘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판사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보석의 절대 요건을 아주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법무법인 AN의 정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명하여 피고인을 구치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출근했던 내 가족이 저녁에는 수의를 입은 수감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치소 면회 가서 쇠창살 너머로 초췌해진 모습을 보며 가족분들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며 보석을 알아보시는데요. 그런데 보석 신청을 탄원서나 반성문 내듯이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판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판사였지 않습니까? 오늘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판사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보석의 절대 요건을 아주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AN랩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중강제추행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의뢰인분은 어느 날 늦은 밤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술에 많이 취한 여성분이 그 옆자리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여기서 의뢰인분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분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면서 중강제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에서는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의뢰인분이 당장 직장을 잃게 된 것도 문제였지만 알고 보니까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자녀분의 연세가 많으신 양가 어머니까지 총 4식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던 외벌이 가장이셨던 겁니다. 이 돈을 벌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치소에 갇히니까 집에 남겨진 가족들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 된 거죠. 이대로 차가운 구치소 방에 갇혀서 항소심을 준비하려니 변호인하고 제대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고 제대로 된 재판 준비도 꿈꾸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저희 AN랩에 연락을 주셨고 가족분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저희 성범죄 전담팀이 즉시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석금만 내면 나오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 6가지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것을 변호인이 서류로 입증해야 석방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의견서를 통해서 3가지 필수 요건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주요 증거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확보돼서 인멸할 증거 대상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에 도망할 염려를 차단했습니다. 과거 경미한 음주 벌금형 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주거지가 있고 부양해야 될 자녀와 가족이 있어서 도주할 동기 자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를 보면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보석에서 판사가 가장 까다롭게 보는 필수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 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보석 청구를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된 지 약 2개월 만에 의뢰인은 구치소 문을 열고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가장으로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챙기며 생계를 수습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구치소 밖에서 변호인과 수시로 만나면서 재판 전략을 짜며 항소심 재판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되면 마음이 급하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보석 신청서부터 서둘러 제출하고 봅니다. 하지만 판사로 재판을 하면서 보석 신청을 검토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는 매우 성급한 행동입니다. 이 보석의 법률적 요건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라도 당하면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 사람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심증만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신청은 처음보다 힘들 수밖에 없죠. 특히 중강제추행 같은 이 성범죄 사건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법 조항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해자 합의서라는 이 필수적인 명분을 정확한 타이밍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가족의 구속으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보석을 판단하는지 정확히 아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명확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AN랩의 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